안녕하십니까, 원룸마스터입니다. 여러 번 이렇게 문의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, 요거를 Q&A로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서울 사시는 분들이 지방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. 왜냐? 서울은 비싸니까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률 떨어지니까.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지방 쪽에 투자를 하면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 내에 투자하고 양산이나 부산 끝과 끝도 한 1시간 정도면 다 가거든요. 저는 1시간 거리 안에 지역에 투자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, 다른 지역에 서울 사는 사람이 대전이나 부산에 투자를 하려니 힘들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것도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잘하면 해볼만 하고 본인이 못하면 안 되는 거고, 게임이잖아요. 이게 얼마나 더 머리를 써갖고 싸게 살 건지,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, 이거는 본인의 노하우고 본인의 전략이고 본인의 성격입니다. 이 임대업도 좀 본인한테 맞는 성격이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요. 결론은 뭐냐?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어지간하면 타지에 있는 원룸 사지 마시고, 그래도 집에서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원룸을 사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은 내용이 이상하잖아요. 제가 어느 정도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서울 사람인데 부산이나 지방의 원룸에 투자한다?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신축 원룸을 살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. 구축은 수익률이 높지만 관리하기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만큼 수리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습니다. 제가 쭉 지내보니까 어느 정도 잘 지어진 건물은 한 3년 동안은 수리할 게 없고요, 3년 지나고도 아주 기본적인 수리들만 해주면 됩니다. 전등이라던가 청소라던가 이 정도 수준만 하면 되고, 세면대 트랩 정도 많아봐야 그 정도 수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돈 들 일이 없어서 추천드립니다. 결국은 타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갈아타기의 개념으로 가셔야지, 이거를 20-30년 들고 가겠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중개 수수료를 아끼지 마시라는 겁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부산대에도 CCTV 촬영한 곳 있죠? 그거 가보니까 옆에 주인은 월세를 15만원, 20만원 이렇게 거의 법정 수수료를 주는 것 같은데, 이분께서는 이제 한 30만원 정도 주신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방 월세를 중개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줘야 내 방에 더 신경을 쓰고 빨리 빼주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이 공실 기간 동안 전화를 계속 받아요. 공실이 3주 내내 전화 대기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스트레스랑 각종 비용을 계산할 때 좀 월세를 깎아주고 복비를 많이 주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직거래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부동산에 한 달치 월세를 주고 맡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로 먹고 살고 이거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실 겁니다. 다 일하는 게 있으실 거고 직장이 있으실 거고, 원룸 건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아주 돈이 많으신 분 아니면 노후 대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려는 분이기 때문에 욕심을 어느 정도는 버리세요. 욕심을 가지려면 본인 집 근처에 사서 저처럼 다 하세요. 다. 내가 발로 뛰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래 보려 하지 않으면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는 거 아주 큰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로, 서울 분들이면 사실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대전에 원룸 투자를 하신 분이 많아요. 제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대전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데, 대전에 지금 원룸 경매로 나온 것도 꽤 있고요. 대전 원룸은 충분히 후레치기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매수자가 을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매수자가 을의 입장이 아니면 경매로 물건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수익률이 8% 이상이더라고요. 굉장히 높죠.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깝죠. 서울에서 가까운 분들은 1시간 반?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럼 가성비로 봤을 때 대전 원룸이 수익률이 좋다. 그게 무슨 말이냐? 싼 겁니다. 매수 가격이 쌉니다. 투자 금액도 적게 들고 싸니까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. 여기를 사가지고 이제 매도했을 때 큰 수익보다는 이제 내가 매달 수익을 얻겠다 하면 이런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여기는 당연히 외부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 부동산들이 건물 관리를 되게 많이
해주는 것 같습니다. 좀 부산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서 건물 관리를 해주고 많이 챙겨주는 것 같거든요.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부산보다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지역의 투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이 타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관건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. 공실 요소를 없애는 것과 수리입니다. 일단 복비를 주는 걸로 이 부동산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랑 제가 직거래랑 사람을 구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. 부동산들은 뭐 호구를 잡든 뭘 어떻게 하든 이 털어서 구워 삶아서 내가 원하는 보증금과 월세에 맞춰서 딱 어떻게든 넣으려고 합니다. 복비만 많이 주면. 제가 직거래를 구하는 사람들은 빠꾸비입니다. 한마디로. 저 같은 사람은 직거래를 구하겠죠. 제가 월세를 살고 싶으면. 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받아내려고 저는 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월세는 많이 받기도 쉽지 않고 생각보다 딱 거래가 성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. 입자들의 조건을 많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. 공실 해소와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인데요. 공실 해소와 관련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환기, 보증금 조절, 그 다음에 비품, 세입자가 처음 날 들어왔을 때 뭐 못 사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솔이나 비누, 일회용 칫솔, 일회용 뭐 면도기 같은 거를 구매해놔서 이 세입자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얻는다. 이런 내용인데 뭐 공감 갑니다. 하지만 타지의 원룸이 있으면 이거에 앞서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될 겁니다. 다음 영상에 제가 올릴 건데요. 처음 세입자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제가 쫙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.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많아요. 에어컨 되는지, TV 되는지, 냉장고 되는지, 세탁기 되는지, 뭐 블라인드는 작동하는지, 화장실에 뭐 세면대는 안 막혔는지, 변기 카바는 안 흔들리는지, 수전은 잘 붙어 있는지, 끝도 없이 많죠. 불은 들어오는지, 안전기가 나간 건 아닌지, 방충망 찢어진 건 아닌지,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끝도 없이 많고요. 주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원룸은 쓰레기장입니다. 쓰레기가 난무하고 청소업체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가는데 청소가 되겠습니까? 고양이가 똥 싸놓고 똥을 일주일 동안 안 치우고 저는 그런 걸 아주 많이 봤습니다. 뭐 이런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일단 세입자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? 그쵸? 그러면 복비는 많이 준다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겠지만 이 방금 전에 열거한 이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어떻게 세입자의 마음을 잡을 것이냐? 관리업체를 저는 못 믿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인근의 철물점 사장님 이나 설비 사장님 아니면 청소하는 분들 중에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을 몇 분 섭외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월급 개념으로 매달 뭐 20만원 이렇게 진짜 많게는 30만원 너무 잘해주면 이렇게 월급을 차라리 드릴 것 같습니다. 입자가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제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분 전화번호 주면서 바로 응대에 넘기는 거죠. 어떻습니까? 제가 중간에 있으면 이 설비업자의 시간과 뭐 여러가지 그리고 세입자의 시간 뭐 이런 것도 다 맞추고 가격 선정하고 가격 결정하고 뭐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. 그러니까 직접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. 직접 하려는 분이 많아요. 생각을 좀 해보세요. 직접 왜 합니까 그걸? 설비업자를 잘하면 20만원 이렇게 돈을 주고 매달 맡길 것 같아요. 상님 일이 없으면 그냥 놓으시면 되고 혹시 일이 있으면 좀 봐주세요. 뭐 청소 같은 거 해달라고는 제가 안 합니다. 청소는 따로 사람을 쓰고 이런 설비 부분 그 대신 제가 나갈 때 방화문 쫙 봐주시면서 안 돼 있는 부분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. 방충망이 찢어졌는지 샤시가 떨어졌는지 이런 거. 그 다음에 상님한테 이제 수리를 맡기는데 이 20-30만원 안에서 인건비는 처리를 하고 이 재료비만 실비로 청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매달 20-30만원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. 1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오거든요. 그럼 이분들은 이 20-3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자기의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뭐 이 안주 한잔 하시면서 술 한잔 드실 수 있는 이런 용돈 마련이 되기 때문에 하실 겁니다. 요게 가장 내 건물처럼 내가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. 월급 주고 직원을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잘 만나면 이분들이 약간 오지랖 넓으신 분들은 진짜 자기 건물처럼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. 가게 옆에 있는 원룸들 있죠. 뭐 횟집 같은데 그런 데는 이 횟집에서 차를 냅니다. 주차장으로 써요.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없으면은요 횟집에서 이거를 내 땅처럼 내 주차장처럼 써버리거든요. 진짜 개심하죠. 이런 건 이제 모텔 마스터가 처리를 잘 하는데 그럼 건물 주인이 없으면 진짜 개판되는 겁니다. 청소 업체는 대충 하고 와서 쓰레기 안 난무하고
이 아무 때나 이 잡놈들이 차를 막 대고,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. 느껴지시죠? 예, 저의 이 마음, 머리 아픈 마음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, 구독자분들, 형님 누나들 건물에 아무나 막 차를 막 대요. 아무나 막 차를 대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도 피고 와서 버리고, 세입자들은 쓰레기 버리는데 그거 청소업체들은 대충 치워요. 미칠 것 같죠? 근데 이런 분들 잘 구해놓으면 본인 건물처럼 오지랖을 부리시는 분들 있습니다. 진짜로. 막 차 빼라 하고 전화해서 당신 뭐냐고, 내가 이 건물 관리한다고. 잘 만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 잘 섭외해 보시기 바라고,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 가능성은 있고 잘 할 수 있고요. 하지만 이것도 본인의 능력입니다. 무조건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 명심하시고, 항상 Q&A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원룸 CCTV, 그리고 원룸에 대한 통신, 이런 거는 제가, 그리고 샷시,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도매업자, 그리고 도매 가격처럼 이렇게 시공해드리고 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전적인 내용으로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룸마스터였습니다.